네, 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산 문제 풀이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 2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9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과산화나트륨의 완전 분해 반응식과 과산화나트륨 1kg이 표준 상태에서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과산화나트륨이 완전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반응식 쓰는 게 하나, 그리고 산소 부피 구하는 게 두 번, 2번 해가지고 문제가 두 문제로 소문제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일단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이 주어졌네요. 질량이 주어졌고, 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피네요. 부피.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줬고 부피는 리터로 줬기 때문에 킬로그램 메타 삼승, 그리고 그램은 리터니까, 자, 킬로그램을 주고 리터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메타 삼승을 구해서 단위 환산 리터로 가셔도 되고요.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리터로 바로 구해내시는 방법, 요 방법 중에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그램으로 갔다가 리터로 가는 방법. 자, 그러면은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풀이 1번 비례식. 과산화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ENA2O2가 분해를 하게 되면 ENaO2, 다시요, ENA2O죠. ENA2O 산화나트륨 더하기 산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됐죠? 이 반응식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을 줬고 산소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과산화나트륨에 뭐가 들어가죠? 그치, 분자량이 들어가죠. 첫 번째 줄은 표준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문제 제시한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질량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몰에 곱하기 78대 구해야 되는 게 산소의 부피니까 분자량이 아닌 22.4가 되겠죠. 여기 1몰이 생략이 된 거니까 곱하기 1이 생략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값을 보면은 과산화나트륨의 1kg이 주어졌으니까 저는 그램으로 갈게요. 1000g x. 자, 그러면은 x에 관해서 풀면은 2 곱하기 78분의 1000 곱하기 22.4 해서 요거를 풀어내면 143.589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43.59리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죠.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풀이 2.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부피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가 되겠죠. 그래서 요 W에는 뭐를 넣을 거예요? 기체가 아닌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과산화나트륨의 질량, 그리고 여기 M에는 과산화 나트륨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분자량.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을 다 해보면 표준 상태니까 P는 1이고요. 곱하기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은 78이었죠. 요거 분해 문제에 제시된 과산화나트륨의 질량 1kg이니까 10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하면 안 돼요. 한번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 Na2O2 요 놈이 분해를 하게 되면 이 Na2O 더하기 O2가 발생을 되는데 산소 여기 1몰이 생략이 된 거죠. 과산화나트륨 2몰이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되는 거죠. 얘가 분해를 해서 산소 1몰이 발생을 하니까 얘 분해 얘 분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내면은 143.5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라고 하시면 돼요. 위에 위에 비례식 풀이하고 밑에 이상체 방정식 풀이하고 답이 소수점 차이가 약간 나죠.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소수점 차이는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쭉 긋고 풀이 3 비례식과 그리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로 변환이 되죠. 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V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가 되죠. 이번에는 요거 W에다가 그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이 아닌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산소의 질량 어떻게 구해서 비례식으로 구해서 다음에 여기 M에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분자량. 자, 그럼 산소의 질량은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해야 돼요. 한번 구해 볼게요. 반응식을 적어 보면 이 Na2O2가 분해를 하게 되면 이 Na2O 더하기 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질량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산소의 질량이니까 요 놈도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칸에는 표준 상태 그리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표준 상태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표준 상태에서 뭘 넣어야 되죠? 분자량 2 곱하기 78 대 질량, 산소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2. 다음 여기는 문제에 제시된 질량은 1kg이니까 1000g으로 환산을 할게요. 다음에 x. 따라서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 곱하기 78 분의 1000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해내면 205.128g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해놓은 산소의 질량이죠. 산소의 질량을 어디다가 대입을 해요? 요 W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W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상태니까 기압은 1기압일 거고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요거 분해 지금 방금 구했던 산소의 질량이 205.128이고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여기는 곱하기 몇 안 해요. 자, 는 그래서 요거를 구해내면은 몇이 나와요? 143.499가 나오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143.5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2015년 2회 때 2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거 번호는 상관은 없고요. 제 책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복원을 하다 보면은 실제 시험지 번호와 차이가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 번호는 사실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제 제본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는 그대로 2015년 2회 때 2번 가시면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생성물이. 한번 반응식을 적어볼까요? CaC2 더하기 EH2O가 반응을 하게 되면 CaOH 2개 더하기 C2H4 C2H2 2H2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 자, 이렇게 반응식이 나타나는데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아니고요. 부피가 아니고 요놈이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게 요놈하고 요놈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기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아세틸렌의 완전 연소할 때 요놈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아세틸렌이 연소하는 반응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일단 비례식으로 풀이를 할 건데요. 이 비례식으로 풀이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례식으로 풀 거고요. 비례식으로 풀 거고 첫 번째 아세틸렌을 아세틸렌을 부피로 구해 가지고 풀이를 해 볼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반응식을 적으면 CaC2 더하기 EH2O가 반응을 하면 일단 CaOH2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C2H2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 탄화칼슘의 질량을 줬고 우리는 아세틸렌의 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치, 여기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부피. 그래서 질량 g으로 줬으니까 우리 부피를 리터로 한번 구해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표준 상태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 제시된 값을 넣겠죠.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는 탄화칼슘의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64 대 부피를 구할 거니까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할 거니까 여기는 분자량이 아닌 22.4 되셨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 탄화칼슘이 32g을 주어졌네요. 그럴 때 아세틸렌의 부피
따라서 x에 관해서 구하면은 64분의 32 곱하기 22.4 그래서 요 놈을 구해내면은 11.2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이에요 적으면 안 돼요. 요거는 아세틸렌의 부피입니다. 아세틸렌의 부피.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를 구해야 되죠? 그치?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돼요. 부피. 산소의 부피를 구할 건데, 어떤 산소의 부피? 그쵸? 요 아세틸렌이 완전 연소하게 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한 번 더 적어줘야 되죠. C2H2가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발생을 해요. 됐죠? 그래서 그 아세틸렌 2몰이 산소 5몰과 반응했을 때 4개의 이산화탄소와 2개의 H2O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반응식도 아셔야 되고 탄화칼슘의 물과 반응식도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산소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산소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우리는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했어요. 부피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피가 들어가겠죠. 문제에 이제 부피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피를 주어진 거고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표준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값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앞서 구했던 요 아세틸렌의 부피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표준 상태에서 아세틸렌의 이제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분자량이 아닌 22.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부피니까. 우리 여기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산소의 부피 5 곱하기 산소도 질량이 아닌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2.4 됐죠. 다음 이제 밑에 칸에는 우리가 문제에 제시된 값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요거를 구해냈어요. 요거를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해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11.2를 넣고 그다음에 x에 대해서 풀면은 2 곱하기 22.4 분의 11.2 곱하기 5 곱하기 22.4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 28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한 거는 뭐예요? 요 산소의 부피죠. 산소의 부피. 곧 이론 산소량을 우리는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라고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산소의 부피가 아니고 뭐 공기의 부피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론 산소량에서 다시 이론 공기량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지금 정답이에요. 산소량이니까. 근데 문제가 산소량이 아닌 공기량을 물었다라고 하면은 이론 공기량을 다시 한번 풀어 주시면 돼요.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공기 중 산소 함량으로 나눠준 값이죠. 따라서 요 값이 여기 28이 들어가고 나누기 0.2를 해주면 이제 공기량까지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한번 다른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엔 지금 부피를 풀었는데 요번에는 질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아세틸렌의 질량으로 풀어볼게요. 질량으로. 지금 앞서서는 부피로 풀어낸 거고 지금은 아세틸렌의 질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응식을 적어보면 CaC2 더하기 2H2O
가능하면 CaOH2 더하기 C2H2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죠. 이젠 질량으로 풀이를 할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아세틸렌의 문제에서는 이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 아세틸렌의 질량으로 풀어볼 거예요. 질량. 여기 아세틸렌의 질량. 자, 여기는 이제 표준 상태의 일대의 값을 넣어줄 거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값을 밑에 칸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문제에서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분자량 64가 들어갈 거고, 이제는 이제 질량, 부피로 구할 게 아니고 질량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아세틸렌의 질량을 적어줘야 되겠죠. 26. 질량이 아니고 분자량을 적어줘야 되겠죠. 26. 해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탄화칼슘의 질량이 32g이고, 그러면 X는 64분의 32 곱하기 26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걸 계산해 내면 13g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적으면 안 되죠.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그치.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요. 산소의 부피. 그러니까 다시 아세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다시 적어줘야 돼요. C2H2 두 개의 C2H2가 5개의 O2랑 반응을 하니까 4개의 CO2 더하기 2개의 H2O가 발생을 하죠. 그쵸? 이제는 여기는 표준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는 문제 제시가 들어갈 거예요. 문제에 제시된 값.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했잖아요. 질량. 그러니까 문제에 질량이 주어졌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산소에 뭐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부피를 구해야 되죠. 부피. 자, 그러면 표준 상태일 때를 보면은 여기는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래 2 곱하기 탄화칼슘이 아니었죠. 2 곱하기 26이 들어가겠죠. 아세틸렌의 분자량 대 5 곱하기, 이번에는 여기가 질량이 아닌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 곱하기 22.4. 이해되시겠죠? 다음 밑에는 이제 문제에 제시된 값인데, 문제에 아세틸렌의 질량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는 여기서 구해냈어요. 13g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13g이 들어갈 거고, 구해야 되는 게 X. 그래서 요거를 이제 X에 대해서 구해보면 2 곱하기 26분의 13 곱하기 5 곱하기 22.4 해서 요 놈을 계산을 해내면 28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답이 요거예요 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피로 구하나 아니면은 질량으로 구하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엄청날 정도는 아니고 몇 가지가 되니까 풀이하시는데 좀 익숙한 방법으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이를 해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같은 연도네요. 2015년 2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3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질산암모늄 800g이 열분해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는 해서 전부 얼마인지, 그러니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의 총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이 문제는 앞선 영상에 같은 문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반응식까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요 문제는 2010년 2회
2회 때 7번 문제하고 동의를 해요. 7번 문제하고. 그렇지만 제가 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문제를 다시 보면 질산 암모늄의 질량이 주어졌고 생성되는 기체 총합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래서 질량이 단위가 g이고 부피는 리터니까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면 되겠죠. g에서 리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1 비례식 질산 암모늄의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면은요. EnH4NO3 요놈이 분해를 하면 2개의 질소와 더하기 1개의 산소 더하기 4개의 H2O 수증기가 발생을 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를 하게 되면 그 온도는 100도씨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놈도 수증기로 해서 기체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준 상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는 문제 제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질산 암모늄의 질량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놈들의 부피죠. 부피. 자, 그러면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표준 상태일 때의 값을 뭘 넣어야 되냐?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22.4가 아닌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이 80이죠. 80대 요놈들의 부피니까 2 더하기 여기에는 1이 생략이 된 거였죠. 2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가 4몰에다가 곱하기 부피니까 분자량이 아닌 22.4를 넣어주는 거죠. 되시겠죠? 다음 문제에 제시된 질산 암모늄의 질량이 몇이었어요? 그렇죠. 800g이었고 우리는 여기서 부피를 구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x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 2 곱하기 80 분의 800 곱하기 요놈들의 총합이 7이니까 7 곱하기 22.4 그래서 요놈을 구해내면 784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풀이 2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할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잖아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입니다. Pn분의 WRT. 요번에 요 W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지. 질산 암모늄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질량. 그리고 요놈 여기 분자량에는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 상태니까 기압은 1기압이고 그리고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이 80이었죠. 80분의 문제에 주어진 질산 암모늄의 질량이 8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반응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 NH4NO3 요놈이 EN2 그리고 O2 그리고 4H2O가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놈이 질산 암모늄 2몰이 분해해서 요놈들이 나오는 거니까 주체는 요놈이 되겠죠.
질산 암모늄. 그러니까 예분의 이제 예가 될 건데 여기에서는 2몰이 있고 1몰이 있고 4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전체 생성되는 기체의 전체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전체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놈들을 다 더하니까 이제 7몰이 나오겠죠. 7몰. 그래서 요 놈이 주체가 돼서 요 놈이 나오는 거니까 예분의 예를 해줘야 된다고요. 예분의 예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7을 꼭 적어줘야 돼요. 2분의 7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해보면은 답이 어떻게 돼요? 783.51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비례식 문제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정도 차이는 상관없어요. 문제 풀이 과정만 맞으면은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2번 풀이는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3번 풀이로 갈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 3번 풀이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이죠. 한번 풀어볼게요. 풀이 3. 비례식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인데 우리는 지금 부피를 구할 거니까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예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에는 뭘 집어넣을 거예요? 그치, 생성되는 기체들의 각각의 질량을 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성되는 기체의 각각의 분자량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기체들의 질량을 모르니까 우리는 각각의 질량을 다 구해 볼 거예요.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NH4N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N2 더하기 O2 더하기 4H2O 이렇게 되잖아요. 요 놈들의 각각의 질량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N2의 질량을 한번 구해 봅시다. N2의 질량은 N2의 질량을 구해 보면은 N2의 질량을 구해 볼 건데 첫 번째 요 윗자리에는 표준 상태, 그 밑에 자리에는 문제 제시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를 질량으로 줬고 이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질량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다 질량을 구할 거예요. 질량을 각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표준 상태에는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분자량을 넣어야 되겠죠. 2 곱하기 80 때 2몰 곱하기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분자량을 넣어야 되겠죠. N2의 분자량 28 됐죠. 다음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산 암모늄의 질량 800 대 X.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2 곱하기 80 분의 800 곱하기 2 곱하기 2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놈을 구해보면 280g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다음 O2에 대한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질량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2 곱하기 80이 될 거고 산소는 1몰이니까 1 곱하기 분자량, 산소 분자량 32가 들어갈 거고요.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값이니까 800 대 X.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2 곱하기 8, 80이네요. 80.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32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내면 160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H2O의 이제 질량을 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2 곱하기 80대 4 곱하기 물의 분자량이니까 18
그러면 여기 밑에는 문제 제시된 값이니까 800g 대 x. 따라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4 곱하기 18. 요거를 풀어내면 이제 360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N2의 질량을 구했고, 산소 O2의 질량을 구했고, H2O 수증기의 질량을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여기다 한번 대입해서 풀어내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내고, 요걸 또 대입해서 풀어낼 거예요. 또 3번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한번 이제 요 공식을 한번 여기서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N2죠. 여기 맞춰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N2 V는 P는 1이고요. 1 그리고 곱하기 N2의 분자량이니까 질소의 분자량이니까 28분의 W는 여기서 N2 구했죠. 280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여기는 뭐 곱하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 223.86리터가 나오게 돼요. 223.86. 다음 V를 구할 건데 O2의 V를 구할 거예요. O2의 V. 그러면은 압력은 1이고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은 32죠. 32. 요거 분해 질량은 구해낸 16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요거를 풀어내면 111.93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V를 구할 건데 H2O의 수증기의 V를 구할 거예요. 자, 똑같이 압력은 1이고 곱하기 분자량은 18이겠죠. 분해 우리가 구했던 수증기의 질량 36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요 놈을 풀어내면은 447.72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부피 질소의 부피를 구했고 산소의 부피를 구했고 수증기의 부피를 구했으니까 이것을 모두 다 이렇게 더한 값이 뭐가 된다? 그치? 전체 생성된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 보면은 783.51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이를 할 정도로 저기 뭐 그렇게 풀 필요는 없겠죠. 응? 위에 보면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3번 풀이는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요. 1번 풀이와 2번 풀이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